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님을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오늘 그 한일 역사공동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백제신라 건국의 문제에 대한 그 잘못된 기술을. 이제 우리가 교육부 관계자를 불렀을 때도 그 1, 2차 공동위원회가 성과가 있었다고 이제 정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어요. 근데 2005년에 이 공동연구위원회에서 펴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라는 강적인 임나가라를 물리치고, 그리고 2010년에 보면 한국 측 교수가 쓴 대목인데요. 임나 일본부는 그 존재가 인정되나 뭐 등등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측 관계자가 쓴 내용을 보면 임나는 관계토왕 비문에 임나가라로 나오고, 임나가 금관국, 그러니까 금관가야겠죠. 지칭하는 용례는 한국 측의 사료에서 여기저기 보이고 있는데 삼국사기 곤 46 강수전, 뭐 중국의 사서인 송소에서도 나온다. 그러니까 뭐 저는 역사, 제가 뭐 학자도 아니지만 이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제대로 보자는 입장에서 이제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켰을 거고, 그런데 결국은 보면 그 식민사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 아닌가. 그렇다면 1, 2차 공동연구위를 구성했던 우리 측의 인사들은 식민사학자들이 중심이었는지, 제가 뭐 그분들에 대한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이 3차 이제 공동연구위가 구성을 한다면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과연 관계토왕 비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말씀 중에 삼국사기에는 임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일본 학자가 이해 쓰도록 우리는 이걸 놔뒀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교학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팩트가 뭐 틀린 거에 대해서는 뭐 바로잡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사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관의 차원에서 저희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께 그 사관의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특히 오늘 뭐 정문원 의원님 대일항쟁기라는 표현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분 말씀이 이제 이태진 위원장 말씀이 그 일제강점기 때는 그 시대에 대한 이 서술은 상당히 식민사관에 기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유경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문제가 여야 공방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아주 냉철하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좀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한 분을 평가한다는 건 매우 조심스럽고,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할 능력도 없고 한데, 최근 보도를 보면 뭐 물론 핀포인트를 했다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에 대한 평가는 아주 진짜 치밀하고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겠는데, 이제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 뭐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뭐 이제 한겨레나 경향신문 또 뭐 많이 인용할 수는 있는데, 그쪽보다 이쪽에 오히려 뭐 제가 그 성향을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한 것이 아닌 민간업자에 속아서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처럼 이제 지금 유 내정자가 기술을 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수탈론을 부정하는 대목도 있다. 등등 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분에 대해서 매우 저도 조심스럽고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 최근에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 임나일본부에 관한 문제는 핵심이 이겁니다. 그 핵심은 임나란 표현이 뭐 광개토장 비문에도 나오고 일본 서기 같은 데도 나오는데 그 임나라는 것이 일본이 고대에 일본 열도에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바다를 건너와서 한반도 남부에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논란이 됐던 광개토대왕 비문조의 10여 년째, 서기 이제 391년에 일본이 뭐 바다를 건너와서 뭐 하고 한 귀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당 정윤보 선생이 최초로 이제 고구려를 주어로 바꿔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일본 학계 내에서도 4세기 후반에 일본 내에서는 그런 바다를 건너서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을 만한 정치 세력이 없었다. 이게 정설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6세기 후반에나 가능하고, 그것도 요즘은 6세기 후반도 곤란하다라고 해가지고 7세기 이후나 가야 일본 내에서 해외에 그런 이제 파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백제가 백제 수도가 점령당하니까 일본에서 663년에 3년의 준비기간을 걸쳐서 그 400척의 배를 만들고 27,000명의 대군을 백제 구원군을 보내서 백강하구에서 나당연합군이 한 틈이 되고 백제 부원군하고 일본 지원군이 한 틈이 돼가지고 백강 해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663년인데 이게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결국 이 시기나 돼야, 그 7세기 후반이나 돼야 일본 내에서는 이런 바다를 건너서 해외에 정복전쟁을 수행할 만한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런 정치 세력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일본 학계에서 차차 이제 다수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그런 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 때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로서의 임나일본부, 임나가라 이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뭐 한국 측 학자들이 물론 이제 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사관의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이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인들보다 더 이제 식민사학에 어떻게 보면 더 이제 투철한 이런 경향을 보여왔는데, 그렇다 그럼 이러한 인적 변화의 구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런 데 국민 세금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돈을 들으려면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논리를,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을 오히려 타파할 수 있는 논리를 연구하고 하는 쪽에 더 그 힘을 쏟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자꾸 좌우 논쟁으로 번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초점이 잘못 갔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과서, 지금 우리 후세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는 좌파 교과서가 돼도 안 되고 우파 교과서가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80, 90%가 이 건전한 형식을 가진 누구든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제식민사관, 중화사관, 이걸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의 정통성에 기반해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요. 자꾸 여기에서 우의 개념이 자꾸 식민지 근대화론, 정체성론에 따지면은 우가 매국 세력이 되고 나라 팔아먹은 세력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우가 됩니까? 우라는 것은, 그 독립운동사에서 우라는 것은 백범 김구 선생, 그 김규식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이분들이 다 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그 우라도 이런 분들의 정통성을 더 가지고 이런 쪽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서술되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마치 식민지 근대화론이다라고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친일 부역자들 협력했던 이 사람들을 정통인 것처럼 서술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 논쟁은 본질에서 너무 벗어난 겁니다. 이거 좌우 논쟁이 교과서 논쟁이 좌우 논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과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 그 팩트를 어떤 서관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즐겨보고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이 부분은 네가 스스로 연구해봐라.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소에 중고생들이 편지를 보내와요. 그 편지를 보면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이런 책으로 배웠으면은 자기가 만주 가가지고 내몽골 가서 한번 찾아보고 싶다. 낙랑군 지역이 어딘지. 막 그래야 역사관이 공부가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교과서 논쟁에서 제가 식민사관, 노론사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노론사관은 중국인들의 시각으로 우리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식민사관은 일본 구급파의 시각으로 우리를 본 건데 이런 관점이 교과서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것도 다 몰아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여야 간의 공방으로 흘러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보다 다수의 국민들이 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이 교과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전국 교장연수에 가가지고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약 한 300~400분 모였는데 한 6개월 과정에 제가 한 강좌를 했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제식민사관이나 종합패권주의사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그럼 그쪽에 붙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제자들이 우리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그 외적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독립운동을 하는 제자를 키우고 싶습니까? 그쪽에 붙는 제자를 키우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담당자분이 그 전체 교장 연수에서 그 강의평가 1위로 했다라는 걸 받았는데요. 전 교장 선생님 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나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애국심이란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바로 이런 지점들,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갖고 있는 이런 나라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과서를 저수로 해야지 이미 프랑스식으로 따지면 직접 비교하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치 나치 시대가 좋았다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마치 쟁점인 것처럼 이게 들어와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외형이 상당히 창피해진다고 생각해요. 일본에 지금 계속 이제 국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거 안 보고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의 교과서 논쟁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내부끼리만 바라보지 말고 시야를 좀 넓혀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보고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고 미국인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해가지고 지금 전개되는 논의보다 몇 차원 좀 위에서 전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유영익 내전자. 지금 저희가 뭐냐면 제가 또 하나의 이제 논쟁의 불씨가 되는 걸 별로 바라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떤 발언을 하고 또 어떠한 이제 교과서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제가 발언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임나일본부 관련해서 네. 이제 7세기 이후에는 몰라도 그 전에는 바다를 건널 능력이 없었다. 일본 학계에서도 이제 상당히 인정받고 있고 이제 정설로 가고 있는 다수설로 돼가고 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왜 역사 공동회에서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구성원들은 그걸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안 받아들였던 겁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학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과문해서 이제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왜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제대로 안 하는지. 의원님은 역사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일반인 중에서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떤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학계는 이 분절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학문은
공자 말대로 이리관지가 돼야 되고 고대사를 보든 뭘 보든 이리관지에서 봐야 되는데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나일본부 이야기하면 표면상 다 없었다 그럽니다. 그럼 임나일본부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만든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은 그럼 당연히 해체가 돼야 되는데 임나일본부는 표면상 없었다 그러고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을 또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패키지로 사고해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런 논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사고하니까 이게 되는 건데 우리에게 분절적 사고를 심어준 것이 바로 조선총독부죠. 끊임없이 전공을 만들고 전공 내에서도 역사하는데 역사 내에서도 뭐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로 나누고 한국사 한다 그러면 한국사에서도 뭐 하냐 그럼 고대사, 중세, 고대 뭘로 나누고 중세에서도 뭐 전공이냐 해서 그 부분만 딱 하게 나눔으로써 울타리를 침으로써 전체적인 관점을 못 갖게 만든 게 조선총독부 교육방침의 큰 그 줄거리입니다. 그래야 전체를 보면 잘못된 총독부 체제를 비판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절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면 이런 이제 일제식민사관이나 전국 동북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치 논리입니다. 정치 논리는 진짜 제대로 된 학문을 만나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자꾸 분절적으로 따로따로 요 부분 따로 요 부분 같은 건데 동전의 양면인데 앞면만 보고 자꾸 뒷면을 안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동전의 뒷면도 보라는 거를 이제 요구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그 국회에서 이런 자리가 열리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고 우리의 자화상이 어떠해야 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모색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